여러분, 혹시 세금 더 내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공제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들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도 환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하신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천재 서성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왜 관합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정청구를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정청구라는 표현이 생소하거나 혹은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 더 낸 세금 받아가세요, 혹은 내 숨은 환급금 조회하기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으니 수정합니다, 돌려주세요 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경비, 기타 세액 감면 등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 세무서는 경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하죠. 근데 경정 청구 신청하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경정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에도 명시된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죠. 또한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청구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면 단순히 더 낸 세금을 경정청구를 통해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정청구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전혀 다릅니다. 둘 다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거예요. 두 가지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납세자가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중복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예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사용하는 거죠. 반면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을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즉 과소신고나 누락한 사항을 자진하여 수정하는 거죠.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우선 알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경정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경정청구할 때 주의할 점 당연히 있죠. 우선 두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2023년도 분을 경정청구하고 싶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경정청구로 인해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환급금에 대해서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를테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도 그 환급금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았지만 그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며 추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받으려다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담당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 경정 청구 하시는 분들도 담당 세무사가 있었을 텐데 왜 관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관합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용 누락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누락하게 되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비용 누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비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핸드폰 비용 처리부터 사무실 임대료, 인터넷 비용, 출장비처럼 다양한 사업 관련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비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영수증과 청구서를 철저히 관리하고 월별 혹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누락되는 경비가 없도록 해야 하죠. 비용 관리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입 자료의 누락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과다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1,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납부한다고 할게요. 이 100만 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면 이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매출세액이 증가해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매입 세금 계산서를 꼼꼼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법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코로나 등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경비 처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힘들었죠. 그래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혹은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경비 처리를 못 받는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씩 5명 1억 원을 지출했는데 경비 세율이 30%면 3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럼 이를 줄이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을 채용하면 지원금들이 엄청 많아요. 지원금이라는 거는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는 사람만 챙기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인데 세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세법들인데 없어지기 전에 그러한 세액 공제를 많이 활용하면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액 공제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럼 세무사님 보통 어떤 걸 놓쳐서 경정 청구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경정 청구가 가능한 혜택들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때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5년 동안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 이 부분을 적용하여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억까지도 감면받게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 외에도 청년을 고용함으로써도 세액공제 받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이 공제는 전년도보다 직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직원 채용 시 연간 최대 1,550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명이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사업에 투자할 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세무사님, 세금 신고를 어플로 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전혀 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어플로 못 받은 세금 돌려받으세요 라는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인, 개인 사업자 분들까지 세금 환급을 도와드린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면 세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어플이 단순히 세금 신고에만 적합하다는 겁니다. 복잡한 세무 문제나 최신 법령 변경에 대한 내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정 청구를 해준다는 영업사원들이 있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 대리인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업체나 보험에서 보통 영업을 나올 텐데요. 영업사원은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계약의 체결, 즉 영업만 진행합니다. 게다가 전문 세무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이죠. 전문 세무 대리인이 있어도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채워야 하기에 공격적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경정 청구가 핫했던 이유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부분에서 많은 환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사후관리 요건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고 추징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후 규정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세금을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 혹은 내 사업장에 맞는 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경정 청구와 세무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정 청구의 성공률은 25%에서 30% 이내입니다. 나에게 맞는 상황, 법률, 그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세무사가 필요하죠. 오늘 영상을 통해 세무관리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꼼꼼하게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